몇 평의 임야를 얼마에 사야 하는가? 그건 가방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치라 생각합니다. 3만원짜리 가방도 있지만 3천만원짜리 명품 가방도 있겠죠. 좋은 토지는 명품을 사는 가격만큼 줘야 되지만 가치가 있는 임야를 싸게 구입하여 내가 명품의 땅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합천 해인사 인근 임야 구입 후의 대박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임야 3만평이 평당 2,300원, 그럼 6,900만원이네요. 6,900만원이 없는데 어떡하지? 돈을 구해볼까요? 산림조합 임야 구입 자금 6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토지 대금 부족분 900만원과 등기비 약 300만원 포함 내 돈이 1,200만원이 들어갔네요.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5개월 동안 돈 안 드는 개발로 산을 가꾸었습니다. 산림 경영의 감벌, 자금로를 개설하고 임산물을 심었습니다. 그중 내가 사용할 5,000평을 남겨두고 필지 6개로 분할을 하여 매각 후 수익금 2억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이 맞죠? 에이, 유튜브에 나온 산이 평당 3,000원짜리가 있길래 가봤더니 염소도 못 버틸 경사라 쓸 수 없는 땅밖에 없던데요. 당연하지 않나요? 누구나 그런 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건 노하우가 아니겠죠. 배우고 익혀 산을 분석하듯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럼 그 땅이 여러분들에게 걸어올 겁니다. 임야 투자로 인한 인생 이막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8분만 집중하셔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소 채널의 임야 개발 영상을 보시고 가장 많은 질문은 뭘까요? 어떤 산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문자가 많이 옵니다. 이런 산을 사면 로또다의 영상에서는 물, 돌, 나무가 있고 해발이 높은 남향의 산을 사야 한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야 개발의 실패 사례 5가지로 이런 산을 사면 망한다의 사지 말아야 할 산의 영상도 올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산을 구입해야 하느냐를 임야 구입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겨울에 사야 한다. 인터넷 포털의 검색어 중 배우 A의 민낯 등은 매번 상위 검색어가 되고 있죠. 배우의 민낯이 왜 궁금하지? 그 배우가 보여주는 모습만 봐도 될 텐데, 그러나 임야를 살 때는 반드시 겨울의 현장으로 가서 땅의 민낯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숲이 우거져 형형색색 아름다운 겉모습만 보이겠죠. 겨울에는 나무의 잎이 떨어져 임야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화장을 지운 연예인의 민낯처럼 임야의 경사도, 땅의 굴곡, 주변의 오염시설, 묘지 등을 전부 파악할 수 있겠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도 있듯이 평수가 큰 산은 전체적인 느낌과 토지의 부분의 현황에 따른 활용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절별 비수기인 겨울엔 땅값도 싸다. 흔히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겨울에 무슨 땅을 보러 갑니까? 날 풀리면 가보죠.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 않나요?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내가 살 집터를 구하는데 겨울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또한 요즘 사업 잘 되시나요? 라고 물으면 에이, 겨울인데 잘 될 일이 있나요? 겨울의 추위는 마음까지도 얼어붙게 하는 심리적 영향이 있는 것 같죠. 겨울은 모든 부동산의 비수기이고 특히 땅은 계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투자 심리도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함께 되살아나죠. 그럼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겨울철 토지 소유자의 심리는 어떠할까요? 몇 개월 동안 거래가 뜸해져 언제 성사될지 모르는 땅을 두는 것보다는 어쩌다 땅을 사러 오는 사람에게 싸게라도 팔고 싶지 않을까요? 임장을 하러 갈 때의 수순입니다. 목적을 정해야 되겠죠. 이 산을 구입한 후 매각을 하여 돈을 벌 것인가, 전원주택, 민박, 캠핑장 등을 짓고 전원생활을 할 것인가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인터넷 지도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으로
용도 지역과 주변의 개발 등 인프라를 분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글 및 다음 지도를 보고 등고선으로 경사도를 확인한 후 출력을 하여 그 지도를 현장에 가지고 갑니다. 세 번째, 현장 도착 전에는 멀리서 산 전체를 보고 경사가 높은 곳과 완만한 곳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 다음 산으로 들어가서 개발 가능한 완만한 땅의 면적, 경사가 높아 임산물 생산 등의 활용 가능한 면적을 구분해서 파악을 하겠죠. 다섯 번째, 땅을 둘러보면서 가지고 간 지도에 이 부분은 평안하게 느껴지니까 집을 지으면 좋겠다. 여긴 물과 돌이 있으니까 어떤 조경을 해야지 라는 걸 그리면서 다녀야 합니다. 임장 중 마스터 플랜을 세우면서 각 부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배우면 가능해진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와 환경의 비교 분석 후 개발을 했을 때의 가치를 평가하여 구매를 결정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루트로 땅을 소개받나요? 요즘은 유튜브 영상으로 임야가 많이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언급했듯이 산을 어떻게 체크해야 할지 모른다면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경매로 임야를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땅은 돈이 되는 땅입니다 라고 소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만 믿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배우고 익혀 임야를 구입하여 성공한 케이스를 소개할게요. 겨울이었다면 벌써 다른 사람이 구입하여 내 소유가 되지 않았을 임야 구입 스토리입니다. 부산에 사는 A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할게요. 합천 해인사 인근 3만 평의 토지가 평당 2,300원으로 전체 금액이 6,900만 원인 임야를 부동산 사장님과 임장을 갔다. 멀리서 보며 저 산입니다 할 때 주변 경관과 느낌이 좋아 산에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경사가 높고 수풀이 우거져 멀리서만 보고 산은 들어가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A는 혼자서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수풀을 헤치고 들어간 산속의 모습은 겉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전체 3만 평 중 경사가 낮은 부분이 약 1만 평 정도였으며 나머지 땅도 임산물 생산 등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보였고 현황도로도 없는 곳이지만 합천군청에서 확인한 결과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던 지방도와 연결이 되어 있었죠. A는 산을 구입한 후 합천군과 동네의 협조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고 분할을 한 뒤 주택의 허가와 산림 경영의 인가를 받았죠. 감벌과 자금로 개설, 분할 등의 간단한 개발은 땅 구입부터 5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주변의 논밭이 평당 30만 원이었기에 분할 후 평당 5만 원에 매각을 했죠. 여러분들에게 1억 원의 토지 구입 비용이 있다면 어떤 땅을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같은 조건의 땅이라면 1억으로 30만 원짜리 논밭 330평을 살 것인가, 5만 원짜리 임야 2,000평을 살 것인가. A는 자신이 사용할 5,000평을 제외한 2만 5,000평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도를 하여 2억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수익금 2억 원으로 전원주택을 짓고 민박을 지었답니다. LH공사에서 분양하는 도시의 주택 부지나 상가 부지는 네모 반듯하며 100% 사용할 수 있죠. 임야는 다릅니다. 전부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임야는 30%만 공존의 개발을 하고 나머지 70%는 수익성 있는 임업으로 활용을 해도 충분하답니다. A의 부지런함과 안목이 저 땅의 주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노력 없이 좋은 산을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발품을 판다면 남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맞는 보석 같은 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